안녕하세요. 성시원TV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명절 시작이네요. 일단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무디스에서 일단 신용등급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제가 기사와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단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은 아닌데요. 일단 S&P 500이 마이너스 0.29%, 나스닥이 0.50%, 그리고 다우산업이 0.32% 정도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3대 지수가 거의 4일째 크게 급등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주요 지수 중에서는 우리가 다우 30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윌마트라든지 코카콜라, 피자, 유니에스레스 클럽, 뭐 맥도날드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조금 상승해서 마감을 한 상태고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대한민국 증시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이 IT 업종을 보면 브로드컴이 사실 상승을 한 이후에 사실 메타라든지 메타는 어저께 AI 관련해서 저티버그 또 이 투자 발표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 관련주들이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뭐 일단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진 부분들은 이 부분은 사실 사실 악재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된 게 아닌가 들어요. 사실 뭐 대한민국이나 미국 증시나 주말을 앞두고 사실 어떠한 리스크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현금화하려는 움직임들,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금액들이 착실히 된 것 같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일부 또 상승하면서 하루를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제 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나요? 전일시장에서 삼성전자는요. 자, 삼성전자는 결국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53,700원에 보합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일단 아래 꼬리가 달고 올라오는 즉 이 우리가 영망치 캔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캔들 중에서 십자도지는 뭐 변곡점을 뜻하고 영망치 캔들은 앞으로의 상승 기제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동안 또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 아시겠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그래도 이 영망치 캔들로 마감을 하면서 돌아오는 29일 장에서는 사실 본격적인 건 2월 3일 장이 되겠죠. 예, 앞으로 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이왕이면 더 크게 좋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영망치 캔들로 마감을 했고 상단에 지금 5일선을 못 뚫고 있죠. 그러면 보통 캔들이 5일선을 좀 뚫어주면서 21선을 접근해 있어야 단기 매물대요. 구름대 보이실 거예요. 이 단기 매물대를 돌파를 좀 해줘야 시세가 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 요즘 벌써 며칠입니까? 한 2주 가까이를 이 5일선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은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단기 이 전체 이 박스권을 보고 하락 추세 자 차트를 좀 길게 빼볼게요 여러분들. 자, 차트 선상에서 지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긴 하락 구간 속에서 우리가 이 가장 좀 지쳐 있는 부분들은 뭐 사실이지만 이 팩트를 보자고요. 팩트는 뭐냐면 현재 이 구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밴드 하단입니다. 이제 퍼가 1%밖에 안 돼요. 이 삼성전자가 제가 2008년부터 전 주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을 언제 한지 뭐 각각 다르시겠지만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 거의 팬분들이라든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연배가 꽤 있으세요. 뭐 저랑 비슷한 40대 후반도 계시고 또는 50대, 60대 분들이 계신데 삼성전자가 역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도 이렇게 하단인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역사적 하단이라는 게 뭔가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차피 뭐 4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이나 이미 우리가 HBM 관련해서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수율이 지금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상태인 건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인들 투자자의 매도는 좀 이어져 가고 있었고 그죠? 하지만 최근 어땠죠? 자, 분명히 이 변동들은 있었지만 중간중간 외인들이 서로 손바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JP모건에서 갖고 있던 주식을 던져내버리고 이걸 갑자기 맥쿼리 같은 데서 받아주고 또 맥쿼리에서 던져난 거를 골드만에서 받아주고 골드만에 던진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순환매 던지면서 주식에서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역사적 하단인 구간에서 왜 자꾸 빼느냐? 그럼 이게 삼성전자의 몰락을 뜻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하나로 생각하면 수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이 긴 기간의 매도 속에서 가장 많이 이 하단의 매물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인입니다. 이거는 뭐 팩트죠. 그러면 이 개인 물량을 빼기 위해서 지치게 만들려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 하단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뒤흔들면서 우리 개인들의 심리를 좀 힘들게 만든다. 뭐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제가 최저가인 49,900원에서 차트적으로 지금까지 저점을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당시 고점에서 최근 고점이죠. 최근 고점에서 물론 일부 이탈하는 거 있었지만 자, 이렇게 고점을 또 한번 연결해 볼게요. 보통 이런 차트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시죠? 삼각 출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들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가운데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여기에 개별적으로 추가 악재가 있다면 완벽하게 이탈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 역사적인 최하단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 HBM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다 흑자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비메모리만 사실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하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세 전환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원래 1월 시장에 1월 이펙트라고 해서 좀 좋아했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삼성전자 입장에선 1월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외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은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1월은 그렇지 못했고 그럼 제가 봤을 때 본격적인 시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2월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차트적으로는 좀 그랬다면 수급적인 상황도 같이 좀 볼게요. 자, 지금 한 달간입니다. 12월 25일부터 1월 25일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7,570억을 이 어려운 12월과 1월 시장에 우리 개인들이 담아냈다는 거죠. 물론 사실 이 부분에서 영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들의 뭐 큰손 자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용 비중을 살펴볼게요. 신용 비중이 0.27%죠. 잔고율이.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보통 우리가 이 빚을 내서 어떻게든 들어가는 걸 영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한 달 기록을 보면 사실 이 신용 물량 잔고들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0.001% 정도 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부는 지금 끌어가고 있지만, 현재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외상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찐 개인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로 말씀드렸던 것대로 삼성전자 안에서의 큰손 매집 물량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삼성전자 할 때는 몇십만 원 이렇게 안 사지 않습니까? 그죠? 연금을 사실 준비하는 개념으로 사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갈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많게는 몇 억까지도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현재 흐름은 뭐 사실 이렇게 개인들이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연기금 물량들입니다. 연기금들이 물론 금요장에서 일부 이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기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기타 법인은 뭐 이거는 아시겠지만 자,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현재 그러니까 1월 달, 우리는 2월이 사실 새해니까. 자, 지난해까지 약 2조 7천억, 그러니까 3조 가까이 지금 매집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게 한 8조 7천억 정도를 추가 매수를 분명히 해줘야 될 거고요. 아시죠? 11조까지는 매수를 하고 소각을 하기로 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연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한 해 삼성전자로 손실 본 게 2조 3천억이니까, 이 손실을 해칭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큰 금액인 40조 이상을 꾸준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입장에서 한 가지 좋은 소식 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지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대내적인 뭐 이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공방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아시는 지인분 뭐 이제 부모님이 이제 택시를 하시는데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없대요. 그 정도로 뭐 저도 사실 예전에 뭐 약 술 한잔 하고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마실까 말까 정도로 정말 좀 여기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물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추경 예산들이 지금 편성을 될 것 같고요. 이 추경 예산이 들어왔을 때 일단 지난해 그때가 언제였죠? 2016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그 예산 집행됐던 게 주식시장에 약 30조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8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사실 이 30조로서는 이 대한민국 증시를 받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약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2배 이상 약 50조에서 60조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만 사실 증시가 어느 정도 부활할 수 있는 그냥 기초 정도만 되지 완벽하게 부활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 60조 정도의 우리 국민연금 개별적으로 사실 이 해증하기 위한 40조, 한 110조 원 정도가 좀 받쳐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증시를 받쳐주고 있는 개인들 이 거래 대금이라고 하죠. 지금 이 예상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니까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찍으니까 저도 정신이 없네요. 자, 고객 예탁금이 52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참 23년도 때 초반에 우리 한참 주식이 뜨거웠을 때 고객 예탁금 기억하세요? 거의 80조에서 90조까지 육박을 했었죠. 그러면 그때보다는 모자르지만 24년도 7월 달이 약 30조 원밖에 안 됐었어요. 고객 예탁금. 이게 거의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으로 좀 빨려 들어가면서 상당히 방어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그때보다는 20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가장 방어 많이 하는 종목이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예,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지키기에 지금 한뜻을 모으고 있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이 금요일 날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무디스 결과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쯤에서 무디스 결과 한번 보고 올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무디스는 신용평가사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고 여기 발언 하나 때문에 사실 주가의 움직임들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신용 등급까지도 좀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부정적 단계로 하향을 했었어요. 이전 분기 보고서 생각하면 이제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부분들은 물론 경계할 수는 있겠지만 신용 등급을 유지했다라고 보는 부분은 앞으로 염려가 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런 보고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미 이 정보들 다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외인들이 일부 이탈하면서 기관 자금, 특히 연기금자분도 뭐 110억 정도 이탈하긴 했지만 그동안 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말씀드렸죠. 개인 자금들을 다시 개인 매물대를 조금은 시장에 풀기 위한 이런 하나의 움직임,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국민연금이라든지 나라의 기관들이 개인들 자금들을 사실 빼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 증권사에서 저도 한 15년 가까이 이제 일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얼굴에 침 뱉길 수 있지만, 증권사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팔고를 많이 움직여줘야 거기서 수수료를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계좌 아시죠? 증권사의 위탁계좌 보면 거래량들 많은 이 PB들은 한 번씩 경계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위탁계좌를 맡기고 있다. 근데 너무 많이 팔고 너무 많이 사고 있다. 이런 PB들은 한번 따끔하게 불러서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잔거래가 많으면 수수료 싸움이기 때문에 본인은 돈을 많이 벌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잔거래가 많아질수록 특히 위탁계좌는 금액이 크죠. 그러면 손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사실 국민연금이 작년 한 해까지 그러니까 작년 7월 전까지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안에도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고 뭐 내노라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고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을 뒤 흔들어 놓는 전략들은 똑같이 가져갑니다. 예. 뭐 그냥 저평가 우량주를 그냥 뭐 10년, 20년씩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이 국민연금 안에서도 단기 단타를 전문하는 스캘퍼 조직이 따로 있고요. 중장기 섹터, 뭐 장기 섹터에 보는 또 이 컨펌 데스크라고 해서 데스크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되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판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가 털렸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금 중에서 단기 스캘퍼 팀을 맡고 있는 조직에서 사실 움직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크게 정말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었다면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금요일에 하더라도 물량들 더 많이 뺐겠죠. 자, 그러면 제가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향을 지금 뭐 부정적이라고 잡히긴 했지만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 비메모리 관련해서 내용은 그런 겁니다. 비메모리 관련해서 좀 수익 개선이 있으면 이 부분 이 평가를 상향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기본적으로요.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주요 부분은 수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하고
잘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무디스에서 잡아준 거죠.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삼성, 구글 합작해서 XR 헤드셋 이제 연내 출시됩니다. 올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증권가 찌라시에서는 유튜브로 제가 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6월 이전에 나온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왜 트리거가 되냐면 예전에 우리 애플 지금 중국에서 3위다 뭐다 해서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 XR 관련해서 지금 애플에서 나왔던 이 뭐야 헤드셋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애플 주가 3일 연속으로 사실 2, 3%가 아니라 4, 5%, 7%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3일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 나온 XR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의 애플 거보다 지금 그 대폭 상향이 되었죠. 이 성능이. 거기에 갤럭시 25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박 행사도 제가 좀 살펴봤지만 이 언박 행사에서 굉장히 기존의 24보다 성능은 2배 이상, 2.5배 이상 상승을 했고 5천억 해서 제가 사진을 잘 안 찍다 보니까 저는 뭐 카메라 사실 이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뭐 대폭 성능이 상향을 하면서 가격은 24와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원래 신제품 나올 때마다 가격을 상향시키는데 가격을 동일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원래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업계 1위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의지 표현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뭘 지켜봐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메타 CEO 저커버그 있죠. 이 AI에 6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올해입니다. 올 한 해. 그럼 650억 달러면 하나로 93조 원이에요.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메타버그나 또는 트럼프가 지금 오픈 AI라든지 오픈 AI 그리고 뭐 이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오라클 같은 기업들과 해서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712조를 사실 이 AI 센터에 지금 투자하기로 좀 이미 벌써 얘기 나와 있고 이 투자 안에서 올해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자금들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을 사우디에서 또 하나로 8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 굉장히 인프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일자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인프라까지 엄청나게 올해 영역을 넓힐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직접적인 수혜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삼성전자한테는 간접적인 수혜가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만큼 AI 관련해서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이 수율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수율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하나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미 퀄컴 같은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갤럭시 25에 지금 새롭게 내장된 칩 같은 경우는 자사 칩을 쓰지 않고 퀄컴 걸 썼어요. 이제는 오픈마인드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대로 보면 서로 간에 뭔가 이해관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받아들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안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크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많이 좀 힘드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역사 최하단 구간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물러서 봐야 우리 러프하게 생각해서 49,900원. 예, 이 이상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MSCI 지수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만 견뎌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손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익권으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락 기폭이 약 3개월이었다면 상승 기폭은 2달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가 터닝할 때는 사실 강하게 터닝하는 모습들을 이전 차트에서도 많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좀 버벅이고 있네요. 자, 한번 상승폭을 시작하면 이 저점에서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는데 한 반기, 6개월이 안 걸렸죠. 6개월 만에 사실 거의 지수로 따지면은 한 금액 예를 들어서 5만 원대 안에서 8만 원,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가는데 6개월. 그러니까 거의 한 80% 이상 올라가는데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프로인가요? 그렇죠. 한 달에 15% 이상은 급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약 20, 30% 정도 하락이 되어 있지만 상승할 때는 약 2달간에 한 달에 20% 이상씩도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이 역사적 하단 구간에서 되려 본인들이 자금이 있으실 때마다 이 부분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더 담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설 전에 여러 가지 얘기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들고 가시는 이 안도 내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만약 혼자서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권과 정보라든지 찌라시 또 어떻게 얼마에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바람이 필요하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15년 동안 이 증권사에 다녔던 이 이력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도움드리고 안내드리고 할 때는 저는 사실 좋아요, 구독, 사실 이거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성투형 올해 50만 구독자 돌파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정보라든지 또는 증권가치라시도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 타점까지 해서 제가 면밀하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제 이 대응 전략 받으시면서 같이 함께 해보실 분들은 문자로 우리 삼전이라고 저한테 제가 번호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010-8486-8035 위에 상담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삼성전자 줄임말인 삼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플러스 본인 평단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본인 평단에 맞는 전략을 뭐 나올 때마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가격대와 또 말씀드렸던 정보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자, 문자로 받아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난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답장 드릴 때 안에 무료방 링크 하나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방 뭐 비번 따로 걸려있지 않으니까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되려 이 삼성전자에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 2월 달에 큰 수익으로 또 여러분들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 주목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AI 이 고대포 메모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712조 원 투입했던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메타 CEO 저티버그가 우리나라 돈 95조를 추가 투입을 했죠. 거기에 사우디에서 800조 원을 또 한번 미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1000조 원 가까이가 올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미국은 전일 시장에서 사실 다른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했지만 관련주들은 순환매 결과적으로 돌면서 수익들을 크게 내고 있어요. 막 40%, 30%씩 돌면서 내고 있는데 이런 순환매 장세는 국내 시장도 비슷하게 지금 돌고 있죠. 제가 봤을 때 2월달 돌아오면 이 최소 한 달간은 이런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반도체 소부장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같은 파운드에 들어가 있는 SFA라든지 간접수혜를 좀 같이 좀 볼 수가 있고요. 요즘 냉각 시스템 삼성물산에서 액침 냉각으로 삼성물산 오랜만에 좀 움직이고 있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아시겠지만 뭐 원전부터 해서 신재생 관련해서 뭐 BH라든지 요즘 G2파워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주들 뭐 7%대 10%대 급등을 나오고 있고요. 통전전설비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단기 종목을 가져가려고 해도 너무 시총이 낮은 건 사실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가온 같은 종목들 사실 시총도 나쁘지 않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련 섹터들 안에서 저는 이런 시기에 한 종목당 약 뭐 한 8%에서 10% 정도 수익을 좀 보고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이 날 수 있는 건 15%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한 1박 2일 코스에서 2박 3일 코스로 좀 릴레이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난 거 빼지 말고 그 다음 종목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종목 잡아내는 이런 순환매 장속에서 2024년 한 해 여러분들 힘드셨다면 이번 기회야말로 여러분들 계좌 갖고 있는 계좌를 2배 이상 만들 수 있는 찬스가 되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소부장 섹터도 워낙 강하기도 하고 이런 단기 종목들이 강하긴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통해서 2월달 제가 좀 야무지게 주말 오늘도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사 안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2배 이상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관련주들 좀 면밀하게 얼마에 잡아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한번 보내드려 볼 테니까 우리 계속 어깨 움츠러지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2월 달에 한번 공격적으로 이렇게 순환매 장세에서 한번 해보실 분들 저한테 상담 번호로요. 한번 모아보자는 의미입니다. 2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일단 우리 28일, 29일부터가 이제 첫 거래일인데 29일은 일단은 맛배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맛배기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건 2월 3일장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 문자 주시면 제가 일단 어떤 종목 먼저 들어갈 건지 관련 중 어떤 거 있는지 자료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트레이딩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보시면서 이 안에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얼마에 살지 얼마에 매도할지 이 전략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들어갈 때 보내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거 알려줘도 난 이거 보고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이 안에 무료 링크 하나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라이브로 할 거니까 이때 사세요, 이때 파세요. 요거 보시는 분들, 요거 보시면 사실 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앞으로 저희 영상마다 좋아요, 구독들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명절도 편하게 쉬시고요. 사실 저도 편하게 쉬고 싶은데 주식쟁이가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뭐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여러분들 주말 동안 쉬면서 또 미국 증시 보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